우리가 공이 무작위로 떨어지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떨어지는 공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가 게임에 재미를 주는 건데, 이 떨어지는 공을 피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떨어지는 공을 받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들은 뭐 다양하게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공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들은 다양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5번 나왔다가 3번 나왔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럼 이걸 받으려면 카트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카트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는 네모난 게 좋으니까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플레이어라고 이름 붙일까요? 자, 플레이어가 됐고 위치는 0, 0, 0인데 이 플레인 속에 박히면 안 되니까 얘가 살짝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두께도 약간 두껍게 이 정도로 해서 얘는 Y축으로 1만큼 하면 올라오게 되고요. 올라오니까 이게 또 너무 크네요.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그 반 정도가 올라와야 되니까 0.5로 하겠습니다. 0.5로 해서 얘가 움직이도록 이제 하는데요. 스케일은, 자, 여기 플레이어. 자, 얘는 스케일은, 아까 여기 바꾼 건 아니죠?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게임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요 전경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메인 카메라를 살짝 좀 더 바꾸겠습니다. 자, 스냅 모드로 해서 카메라도 살짝만 내릴게요. 살짝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게임 모드로 보면 이런 모양이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길 더 위에서 봤으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위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트 만든 다음에 이 카트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퀴 더 좋게 하려면 크기 살짝 더 키울까요? 자, 크기는 이제 3 곱하기 3 정도로 했고, 얘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플레이어에 스크립트를 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이번에는 자, 만드는 이름을 뭘로 할까요? 무브 카트라는 거 할까요? 자, 무브 카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무브 카트라는 거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플레이어 움직이는 거는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봐서 업데이트 쪽에서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요. 업데이트 쪽에서 움직일 때 스피드를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퍼블릭으로 해서 유니티 에디트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10 정도 하겠습니다. 10 정도로 하고, 게임기에 하드웨어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위치를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X 옵셋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스피드에다가 타임에 델타 타임. 델타 타임은 각 프레임 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x가 움직이는 거리는 일정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고, 내가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제 봐야 되니까 인풋에 get axis row를 선택을 합니다. 하고, 자, 여기서 좌우는 horizontal 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Y도 이제 Y가 아니고 Z, Y는 이제 하늘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게임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전후로 이제 움직이는 거, 얘는 이제 vertical이라고 하는 수직 방향의 특성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얘를 받아서 현재 게임 오브젝트에 요 트랜스폼을 하는데, 그냥 회전시키지 않고 병진 운동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X offset, 그 다음에 G offset 이렇게 바꿔줘서 움직이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xis row는 이 키보드를 어떤 걸 누르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딱 얘만 가능합니다. 왼쪽이면 마이너스 1, 오른쪽이면 플러스 1, 아무것도 안 누르면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get axis row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때 좀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있었으니까 이 오타를 고쳐야 됩니다. 자, 버티컬 철자가 틀려서 이제 오류가 난 거라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잘 움직이네요. 자, 통통할 때 얘도 이제 맞으면 같이 통통하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찹쌀떡처럼 이제 딱 달라붙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이 옆으로 가면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게 하는 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add component에 가서 피직스를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rigid body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끝으로 가면 그러니까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 쪽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 볼 바운드를 할 때 맥시멈으로 해서 그냥 통통통통 튀는 거라서 얘를 한 단계 낮은 멀티플라이로 합니다. 멀티플라이 하면 우리가 이 플레이어에는 탄력성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0 곱하기 1을 하면 공이 플레이어하고 딱 부딪히면 딱 붙을 겁니다. 튕기지 않고. 그런 효과를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레인에서는 좀 튕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인을 위한 바운시니스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피직 머티리얼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자, 플레인 바운스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하고요. 얘는 바운시니스는 1이라고 하죠. 1이라고 하고, 좀 에버리지로 해도 관계없는 게 위로 갈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멀티플라이가 볼이 갖고 있는 속성이니까 이 볼 바운스하는 0.9하고 플레인이 갖고 있는 1하고 이제 평균을 하는 게 아니고 곱해질 겁니다. 볼이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컴바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곱해질 겁니다. 이 플레인에다가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플레인 바운스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 잘 됐는지 보려면 메쉬 컬라이드에서 지금 적용이 안 됐네요. 적용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되면 여기 바뀌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떨어질 때 툭 달라붙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여기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게 이 플레이어하고 카트하고 공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자, 만났을 때 득점으로 인정을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유니티가 좋은 점이 이런 특별한 일,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처리하는 방식을 아주 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에서는 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처리기입니다. 처리기. 얘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요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딪히는 경우에는 자, on collision ent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 collision은 이게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에 엔터 할 때, 진입할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호출되는 함수라서,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충돌된 물체가 공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C# 스크립트는 카트에 대한 거죠. 카트 기준으로 해서 충돌되는 거는 공이죠, 공. 자, 공인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부터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충돌되면 얘가 무조건 진입하는데, 충돌되는 게 우리 현재는 이제 오브젝트 딱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많이 쓰는 방법은 요 볼인 경우 태그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름으로 찾아도 되는데요. 이름으로 찾아도 되는데, 이름으로 찾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네, 플레이를 하면, 자, 볼이 생기잖아요. 랜드볼 클론이라 생기는데 얘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임으로 찾아도 되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프리팹에다가 태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꼬리표를 붙이는데 꼬리표는 내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없어요. 없으면 add 태그 눌러서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 이름은 볼이라고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럼 태그는 untagged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생기는 볼로 이제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꼬리표가 있어서 요 꼬리표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꼬리표로 추적하는데, 자, 볼 태그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할 때는 조건문이라서 if문을 씁니다. 자, collision.gameObject 밑에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가 아까 이름이 볼이었죠. 자, 볼인 경우만 충돌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걸 위해서는 아까 한 것처럼 요 디버그를 해주면 됩니다. 디버그를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debug.log 해서 ball collision 이라고 한번 태그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돌이 있었을 때 볼을 만났으면 이 if문 안에다가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공이 이제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공은 맞게 되고, 그럼 여기 보면 볼 컬라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볼 컬라이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공을 우리가 잘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공을 잘 받았으니까 이 공을 득점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int로 우리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얘는 굳이 퍼블릭으로 선언할 필요 없겠네요. 외부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 없으니까. 자, 스코어로 초기 값은 0이고, 자, 잘 받았으면 요 스코어를 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증가시키는 걸로. 그럼 득점이 이제 인정되는 거죠. 득점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득점을 이제 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스코어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를 출력을 하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공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요 공이 사라지는 게 좋잖아요.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 자, 요 공은 게임 오브젝트인데 얘는 이제 볼인 거죠. 요 볼이 사라지면 좋기 때문에 얘를 디스트로이를 시킵니다. 디스트로이 시키는데 바로 죽여도 되고 아니면 약간 일정 시간 후에 죽여도 됩니다. 1초 뒤에 죽일까요? 1초 뒤에 죽이는 걸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카트가 받으려고 움직이게 돼 있고 1초 뒤에 이제 움직이는데 바로 이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1초 뒤에 할 필요는 없고 한 0.1초 뒤에 그냥 죽는 걸로 이렇게 설정하면 보는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을 받게 되면 이제 득점을 이 콘솔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5 얻었고요. 자, 또 떨어지는데 자, 지금 잘 못 받았고 다시 죽였고요. 근데 공이 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이 더 빨리 떨어지면 좋으니까 자, 우리 프로젝트에 가서 자, 볼 포지션에 해서 이 스타트 타임인데 얘를 한 2초 주기로 하죠. 2초 주기로 하면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메이크 레이스를 2초로 했으니까 1초부터 이제 떨어지는데 공이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자, 1점 얻었고요. 자, 여기 또 2점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점수를 얻게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쉽기도 하고 재미도 별로 없어요. 무지개 색깔 공을 한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도록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재미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카트의 색깔을 바꿔서 같은 색깔일 경우만 그 공하고 카트가 같은 색깔로 받았을 때만 점수 인정을 하고 다른 색깔로 받았을 때는 감점을 하는 형태로 게임을 개발하면 조금 더 재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스크립트를 좀 바꿀게요. 스크립트를 바꾸는데 자, 요 무브 카트 할 때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깔은 기본 이제 0번으로 하는데 그러면 요 색깔을 내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자, 게임 오브젝트에 get 컴포넌트로 렌더러가 있습니다. 렌더러. 요 렌더러를 가지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러. 자, 렌더라고 해서 렌더러 갖고 와서 여기에 머티리얼이 있는데요. 머티리얼의 컬러를 이제 0번으로 바꾸는데 요 색깔에 대한 코드는 지금 현재 무브 카트에 없고 랜덤 볼 라이프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접근하면 좋겠는데 얘를 접근하려면 퍼블릭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퍼블릭으로 해서 이 색깔에 접근을 하려면 요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클래스에서는 인스턴스 알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 경우는 여기에 있는 변수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스테이틱으로 하면 고정이 됩니다.
스태틱으로 하면 변수를 고정된 변수를 클래스에 고정입니다. 클래스 고정이라서 외부에서 인스턴스 없이 클래스만으로 접근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변수인데 클래스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고정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클래스는 randomBall life이기 때문에 이 randomBall life로 이제 접근합니다. 요 밑에 보면 colors,가 있고 여기서 and color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색깔이 0번이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는 내가 색깔을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하던 것처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색깔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그러면 이 카트 쪽에서 업데이트 쪽을 하는데 얘는 카트 이동인 거고 카트 색깔을 이제 바꾸는 게 좀 필요해요. 카트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 자, 인풋에 키 다운으로 가서 자, 키코드를 스페이스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꾸어서 색깔을 이제 바꿔주는데 색깔 바꾸려고 하면 얘가 필요해요. 요게 필요하니까 요걸 가지고 바꿔줍니다. 요 위에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얘를 바꿔주는데 자, 스페이스를 눌렀으니까 색깔 코드를 그 다음 걸로 이제 전진시켜야 됩니다. 자, 전진시켜야 되는데 색깔은 7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7까지 가면 0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요때 많이 쓰는 게 나머지 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 이용해서 값이 0으로 돌아가도록 설정합니다. 7 이상이 값버리면 색깔이 없는데 접근하면 오류잖아요.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요 컬러를 다시 나머지로 해가지고 넣습니다. 나머지 연산을 해서 요 컬러에 자, 여기 엉뚱한 값이 자꾸 들어가는데요. 자, 요 컬러 접근하려고 하면 얘로 접근했어야 되네요. 요거에 랭스로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하면 값이 1000으로 돌아갑니다. 점 랭스 얼마입니까? 무지개색이니까 7개가 되죠. 걔를 나머지 연산해서 그 값을 다시 n컬러로 넣는 게 요 뜻입니다. 얘는 나머지 할당 연산입니다. 나머지 할당 연산. 나머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넣는다는 뜻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럼 색깔이 한 바퀴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돌아간 색깔을 가지고 현재 요 카트의 색깔을 싹 바꿉니다. 요게 우리 원하는 데 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누르면 색깔이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막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오렌지색 같진 않은데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감점이 돼야죠. 감점이 되도록 해야 돼서 자,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자, 충돌을 할 때 여기 무조건 점수를 올렸는데 이 색깔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비교를 해서 같은 경우에만 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볼의 컬러를 얻어야죠. 볼 컬러 얻는 방법은 저 게임 오브젝트에서 그러니까 컬라이전이 일어난 게임 오브젝트에서 렌더러를 갖고 와야 됩니다. 렌더러를
get component에 자, 렌더러를 이제 갖고 와야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컬러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요 컬러를 갖고 오는데 얘는 이름이 이제 컬러가 돼야죠. 타입이 맞아야 되니까. 요 컬러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고 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요 볼 컬러가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요 컬러 색하고 이제 같아야 되잖아요. 자, 요 볼라이프에 있는 색깔인데 얘는 배열이니까 그 중에서 내가 n컬러라고 설정했던 그 값으로 비교를 해서 같으면 스코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르면 스코어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색깔을 맞추어서 스코어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디버그를 했으면 안 되고요. 착각해서 디버그 했는데 디버그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해서 어떤 색깔이 나올지 나는 모릅니다. 초록색이니까 빨리 초록색 가서 받으면 이제 득점을 올릴 수가 있고요. 득점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점이고요. 자, 여기 저 앞에 있는 모양입니다. 했고 이번엔 보라색 득점도 했고요.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사라졌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가서 하고 근데 실수로 다른 공하고 이제 부딪히면 감점이 됩니다. 감점 점수가 감점이 되고요. 감점이 되다 보면 마이너스로도 가겠죠. 점수가. 자, 이런 형태로 레인보우 공이라고 해서 무지개색 공이 떨어졌을 때 카트로 받아서 같은 색깔일 경우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게임을 우리가 한번 간편한 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해 봤습니다.